안녕하십니까, 노병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또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변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굉장히 최근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들떠 있어요. 여러분 양해하시고 오늘 이 영상 정말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연세가 60이 넘으신 분은 이 영상 정말 도움될 겁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죽을 뻔했다. 제가 최근에 겪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정상적으로 전립선은 아주 작아요. 호두알보다 작아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커집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의 노화 현상이죠. 저는 4배나 커졌어요. 82g, 보통 20g 안팎인데 아주 호두알처럼 작은데 이만큼, 주먹만큼 제 것이 커졌어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하러 지방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코가 이게 콧물, 코가 먹먹하면서 콧물이 줄줄 흘러요. 강의는 해야 되겠고 큰일 났다 싶어서 약국에 들려서 감기약을 샀습니다. 감기약도 잘 사야 됩니다. 이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감기약 때문에 큰일을 당할 수 있어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7년 전에 비뇨기과 갔어요. 사람이 아프지 않으면 안 가잖아요. 특히 비뇨기과는. 그때 가니까 제 전립선이 많이 커졌다 그래요. 보통 사람보다도 많이 커대요. 그때 약 먹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감기약을 먹자마자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강의를 끝내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새벽에 오줌누러 화장실 가니까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오줌이 안 나와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대변은 변비로 참아도 돼요. 일주일간 변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변, 오줌이 안 나오면 정말 죽습니다. 오줌 안 나와서 죽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거든요. 위험해요. 이걸 급성요폐라 그래요. 급성요폐. 화장실에서 아무리 용을 써도요, 한 방울도 안 나왔어요. 미치겠더라고요. 밤새도록. 얼마나 또 아픈지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동네 병원 문 여는 시간 맞춰서 가는데 그 거리가 한 3km, 한 2km 되나요? 가면서도 중간중간 화장실 있는데 찾아가서 오줌을 누는데도 안 나와요. 힘을 잔뜩 주면 찔끔 나오고 안 나와요. 막힌 거죠. 오줌줄이. 겨우겨우 해서 동네 비뇨기과에 갔습니다. 자, 가니까 의사분이 통상 그래요. 비뇨기과 가면은 먼저 항문 누우라 해가지고 눕고 난 뒤에 항문에 의사가 손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전립선을 이렇게 만집니다. 딱 넣자마자 하는 말이, 아니 이렇게 크다니요, 이렇게까지 놔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초음파 합시다 해서 다시 초음파를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이렇게 했어요. 끝나니까 의사가 저보고 막 나무라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있었느냐고. 저도 나이가 70 다 됐는데 이 젊은 의사가 막 혼내키는 거예요. 그만큼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거죠. 엉망이라는 거예요. 방광도 다 지금 잘못되어 있고 하여튼 다 엉망이네. 빨리 MRI 찍고 조직검사하고 암 이거 빨리 체크하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병원에서는 이게 손을 못 대니까 큰 대학병원으로 연결시켜 주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치겠더라고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잠 잘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강남점이 있어요. 인천에도 있고 전국에 몇 군데에 체인짐이 있어요. 골드만 비뇨의학
골드만. 자, 제가 이 원장님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만든 겁니다. 저한테는 너무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자, 이 원장님, 조종호 원장님, 강남점 골드만. 이분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야, 이분이라면 일단 맡겨보자 해서 강남점에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얼마나 긴장돼요. 그래서 들어가니까요, 이 원장님이 저를 이렇게 이끌고 똑같이 항문으로 누우라 해놓고 항문으로 손을 이렇게 넣더라고요. 넣고 난 뒤에 아이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네요. 매끈매끈하네요. 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와, 얼마나 마음이 놓여요. 우선 그 순간에. 그래서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랬어요. 이분 유튜브 보시면 아시지만은 20년 이상의 경력자, 최고의 전문의죠. 만져보면은 아무나 만지서 알 수 없답니다. 이분같이 숙련된 의사만이 그것을 감별할 수 있다는 촉감, 촉진, 전립선을 만지면서 만약에 암 같은 그런 소견이 나오면 이렇게 알알이 이렇게 딱딱한 것이 만져지는 거예요. 만져져. 빨리 그 부분을 MRI 촬영해서 조직 검사하면 그것이 거의 암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져보면 일단 아는 거예요. 전체가 부드럽고 매끈매끈하면 일단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물론 100%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이 숙련된 이런 의사분에게는. 그렇게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해요. 그리고 초음파를 넣었어요. 초음파 하니까 이게 제 전립선이 이렇게 약간 비대칭으로 됐대요. 그리고 방광까지 너무 커서 방광까지 올라갔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82g입니다. 82g. 보통 사람보다 4배나 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0g까지도 있어요. 저보다 훨씬 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100g, 200g까지도 이렇게 꽉 찬다는 거예요. 비대증이. 저는 82g. 어쨌든 큰 거예요. 그리고 각종 검사, 피검사, 또 뭐 초음파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아내와 같이 다시 이 원장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방광에 소변이 80%나 남아있는 거예요. 안 빠져나가고.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도 이렇게 별로 안 좋았지만은 이번에 급성요폐에 걸려서 아예 그냥 소변이 남아있, 그대로 쌓여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렇게 방광에 이 오줌이 많이 쌓여있고, 그러면서 딴 것보다도 PSA, 이것은 전립선 그 주변에만 반응하는 암 수치 같은 거죠. 이 수치, 이상 반응. 이것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0에서 2, 그 정도가 정상인데 14랍니다. 14. 이거 보십시오. 참고로 보십시오. 14, 4에서 10, 10에서 20, 전립선암 진단 확률이 33% 정도 된다는 거죠. 실제로. 뭐 어떤 데는 반 정도, 50%까지 보고 있대요. 이게 또 PSA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RI로 들어갑시다. MRI로 확인해야 된다고. 딴 병원하고 연결을 이렇게 시켜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걱정돼요. 그런데요, 이번에 저도 알았어요. 이렇게 PSA가 확 올라가는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급성요폐. 저같이 급성요폐가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 참고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또 올라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전립선 염이 있으면 20까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염이 있으면.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일단은 수치가 높으니까 MRI 한번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소개받은 MRI 찍는 곳으로 갔죠. 가서 MRI를 촬영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리고 하루를 기다려야 돼요. 판독하고 이 원장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MRI 찍을 때도 얼마나 불안해요. 이거 혹시 또 어떻게 될까 싶어서. 이 사람이요, 이 꼬리를 물잖아요. 걱정은. 아무리 제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실 밤새도록 기도했거든요.
잠을 못 잤어요. 잠 올 수가 없죠. 만약에 전립선 암이다. 물론 뭐 초기가 되겠죠. 암이라도.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이걸 잘 받아들여서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또 기도도 하면서 잠을 잘 수가 없죠. 다음날 12시, 낮 12시 20분에 저한테 전화하기로 돼 있어요. 그게 예약 그게 왔더라고요. 문자가. 이 결과를, MRI 결과. 그리고 기다렸어요. 12시 20분 될 때까지 밤새도록 또 아침 시간마다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별 생각 다 들면서 완전히 파김치가 된 거예요. 그래 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신앙이 있고 하나님께 하나님 다 맡깁니다. 뭐 죽으면 또 잘못되면 천국 가면 되죠. 해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직접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저는 뭐 교통사고, 대형사고도 나고, 뭐 심장도 스텐트도 받고, 이런 위기를 보냈지만 또 다르더라고요. 또 달라. 항상 이 어려움과 고난은요, 당할 때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낮 12시 20분을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와요. 아, 이게 또 미치겠더라고요. 제 아내와 같이 왜 또 전화가 안 오느냐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뭐 괜찮겠지 하면서 또 한편으로 혹시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아니 12시 20분에 전화하기로 됐는데 안 오니까 불안하잖아요. 또 무슨 일이 잘못됐는가. 그래서 12시 한 40분 되니까 또 전화가 안 와요. 계속 1시 됐어요. 1시 되면 뭐예요? 점심시간이죠. 그 아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하니까 점심시간이니까 응급할 때만 이렇게 번호를 하라고 또 나왔더라고요. 응급으로 했어요. 아내가. 왜 전화를 안 하냐니까 깜빡 잊었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오후에 식사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를 하도록 해주시겠다가.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죠. 그죠? 환자 입장에서는 이거 미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가 1시에서 2시까지 식사 시간인데 1시 40분 돼가지고 이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조 원장입니다. 아, 네. 암 소견이 없네요. 괜찮습니다. 펄쩍 뛰겠더라. 펄쩍 뛰겠어. 계획대로 수술합시다. 수술 뭐 이렇게 계획을 해놨거든요. 온몸에 그냥 기운이 다 빠지면서 너무너무 그냥 일단 감사하죠. 물론 이런 암 소견이 있으면은 또 조직 검사를 해야 돼요. 조직 검사에서 암이 나오면 또 이제 전립선 암으로 이제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게 또 심각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큰 위로를 드립니다. 저는 그래도 다행히 암 소견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괜찮을 걸 예상해서 수술 방법을 병원하고 의논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2가지가 있어요. 홀랩 시술이 있어요. 레이저로 이 전체를 저같이 이렇게 엄청 큰 거 200g까지도 뭐 보통 사람보다도 5, 6배 크기와 관계없이 그냥 전체를 도려내버려요. 레이저로 싹 도려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한 20분, 30분. 그럼 요거 약간 문제 아닌 문제는 이 정액이 2세를 가지려고 하면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정액이 이렇게 방광 쪽으로 역행할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은 있어요. 어쨌든 홀랩 시술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략 비용은 200만원 선, 실비가 되니까 큰 부담이 없어요. 여기 하나 있고, 최근에 나온 것이 워터젯 로봇 수술입니다. 물로 레이저로 로봇이 하나 다 이걸 잘라내버립니다. 아주 정확하게. 요건 정액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돈이 들지만 이걸 많이 한다고 그래요. 대략 900만원 선. 비싸죠? 실비도 된다고 말은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홀랩으로 할 생각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연세가 조금 드시는 분은 당연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비뇨기과 가보십시오. 그냥 가보십시오. 해서 체크하고
미리미리 더 커지기 전에, 더 큰 일 당하기 전에 저같이 고생하지 말고 꼭 비뇨기과는 남자라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가보실 것을 꼭 권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